제 방에 짐들을 다 옮겼습니다. 원래 저 책상을 전에 집에처럼 이렇게 앞으로 보게 놓고 싶었는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데 이번 주는 이 짐들을 옮기느라고 뭐 이런 자동차 작업 같은 거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댓글로 평소에 많이 물어보셨던 그 자동차 배선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배선도를 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자동차 작업하는 이런 정보들을, 그런 자료들을 어디서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떤 이런 전문성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런 정말 자동차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그냥 일반 직장인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차량 작업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지, 제가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작업 정보들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 동호회 카페, 어떤 차종이든 그 차종에 맞는 자동차 동호회 카페가 무조건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AD이기 때문에 아반떼 AD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이 카페가 제가 가입하고 있는 동호회 카페인데, 여기 아래 게시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당 차종에 대한 튜닝 정보가 나와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시글들을 하나씩 좀 보다 보면은 세상에 정말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크루즈 컨트롤 작업할 때 여기에 있는 게시글들을 보고서 참고를 했어요. 이렇게 게시글을 들어가 보면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품번은 뭐고 어디서 사고 그리고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했던 작업이죠. 트렁크 버튼 다는 거. 이것들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열선 핸들, 오토라이트 등등 뭐 웬만한 작업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자료들이 있고, 이것들을 보면서 따라하면은 정말 누구든지 처음 하는 초보자라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세상에는 정말 엄청난 능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하는 작업은 그냥 어린애 장난 같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동호회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으면 좋은 점이, 우리가 보통 이런 자동차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정보가, 첫 번째로 부품,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부품의 리스트를 알아야 되고, 그 부품에 연결할 커넥터, 부품들끼리 배선이나 뭐 이런 핀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글씨가 조금 이상하지만 아무튼 핀입니다. 핀, 배선. 그리고 세 번째가 분해 조립, 어떻게 뜯고 어떻게 다시 조립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품들을 구할 수 있는 구입처, 경로.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동호회 카페에 들어가면 이 모든 정보를 다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 배선은 무슨 역할이고 이걸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런 건 하나도 알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걸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죠. 저도 웬만한 작업들은 이 동호회에서 전부 다 정보를 얻었고, 자동차에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여기만 참고를 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작업들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는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동호회에서 누가 다른 분이 작업을 한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그래가지고 저번에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이런 거 할 때 그거를 아예 깡통부터 그렇게 다 뜯어가지고 작업한 그런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그 정보들을 찾는데 좀 굉장히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호회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을 때 찾는 방법이, 두 번째가 각 자동차 제조사의 정비 지침서를 참고를 하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GSW 글로벌 서비스 웨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비 지침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르노, 삼성도 있고 쌍용 자동차도 이런 사이트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쉐보레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유료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현대 GSW를 기준으로 이 사이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들어가서 배선도를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이버에서 현대 GSW라고 검색을 하면은 맨 위에 글로벌 서비스 웨이라고 현대자동차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현대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대한 정비 지침서, 회로도, 차체 매뉴얼, 분해 조립 등등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같이 회로도를 하나 봐볼게요. 전장 회로도에 들어가면 차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차종별, 연식별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아반떼 CN도, 그 신형 아반떼도 나와 있죠. 일단 제 차는 AD니까 아반떼 AD에 들어가서 본인 차종에 맞는 연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부품의 위치도를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도 있고, 가장 아래에 보면은 회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전조등, 그 HID 램프에 대한 배선도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바디 전장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보면은
전조등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전조등에 대한 회로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처음 보면은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딱 켜놓고서는 야 이게 무슨 소린가 진짜 한참 동안 이게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막 난생 처음 보는 알파벳 무슨 기호 막 숫자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이게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익히는데 조금 한참 걸렸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배선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동차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자 이렇게 필요한 부품 리스트, 커넥터 배선 정보, 분해 조립, 어떻게 뜯고 어떻게 다시 조립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품을 어디서 사는지, 구입처, 이렇게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배선도를 보면은 이 정보들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부품 리스트는 이 배선도를 보면 이런 파란 박스 오른쪽에 부품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정션 블록, 이건 퓨즈 박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계기판, 다기능 스위치, BCM, 조인트 커넥터, 이거 좀 복잡하다. 이게 처음 보는데 이런 어려운 명칭들이 있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전조등 높낮이 조절 장치, 그 레벨링 장치,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전조등 위에 높낮이 조절 장치, 여기 회로도를 누르면은 이게 좀 더 간단하겠다. 자, 먼저 스마트 정션 블록, 이게 퓨즈 박스고요. 그리고 크래시 패드 스위치, 그 제가 HID 갈면서 같이 갈았던 그 핸들 왼쪽에 달린 그 스위치, 전조등 높낮이 조절 그 버튼이 있는 그 스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이 UMB는 접지니까 제외하고 이 밑에 전조등 높이 조절 액추에이터, 이렇게 전조등 높낮이 조절 장치는 크게 3가지의 부품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를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저는 그랬었는데 그래 그러면 이게 명칭은 알겠어. 근데 이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품이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는지를 알았으면은 두 번째로 커넥터 배선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파란 박스 아래 보면은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글씨 옆에는 22, 6 뭐 이런 식으로 숫자도 써 있고요. 이 크래시 패드 스위치에도 M26이라는 파란색 글씨가 있고 왼쪽에 15라는 숫자가 써 있죠. 이 파란색 글씨를 눌러보면 이렇게 커넥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거를 딱 눌렀는데 이게 뭔 소리야? 막 그랬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보는 게 조금 간단합니다. 일단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커넥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이 커넥터가 어디에 꼽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왼쪽 상단에 보면 컴포넌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커넥터가 어떤 부위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인지 이렇게 사진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진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교체했던 핸들 왼쪽에 있는 이 크래시 패드 스위치 그 뒤쪽에 연결된 커넥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커넥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을 했고 다시 배선도로 가서 보면 이 숫자들이 있는 이 그림이 커넥터의 그 도면을 나타낸 겁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해놨던 커넥터입니다. 요게 크래시 패드에 꽂히는 그 순정 커넥터랑 똑같이 생긴 건데 이 커넥터를 보면 이 앞쪽이 단자에 꽂히는 부분이고 이 뒤쪽이 핀들이 삽입되는 그 뒤쪽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배선도에서 보이는 방향은 이 앞쪽 방향이에요. 커넥터가 꽂히는 반대 방향, 이쪽 방향. 이 배선도를 보면은 오른쪽부터 1, 2, 3, 4, 5, 6, 7, 8, 아랫줄이 9번부터 16번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뒤에 꽂혀 있는 이 핀 번호를 뜻하는 거예요. 이 뒤쪽에 꽂혀 있는 핀이 몇 번째 핀인지 이 앞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보면 오른쪽 위에서부터가 1번, 2번, 3, 4, 5, 6, 7, 8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9번부터 16번까지의 숫자가 있는 건데 이걸 뒤에서 보면 반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1번, 여기서부터가 9번. 저 처음에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가지고 핀을 막 2번에 꽂아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번에 꽂고 뭐 이런 실수가 조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는 방향은 이 앞쪽 방향입니다. 커넥터가 꽂히는 방향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배선도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 숫자들에 해당되는 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번 핀은 접지 역할, 2번 핀은 ILL, 3번은 BSD 스위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만 봐서는 이 선이 어떤 부분에 연결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는 밖에 배선도에 나와 있어요. 다시 아까 배선도로 돌아가서 방금 우리가 봤던 M26 이 크래시 패드 스위치에 꽂히는 커넥터가
요 커넥터였었죠. 이걸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면은 M26 커넥터의 15번 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이 15번 자리에 꽂혀 있는 핀, 15번이 높낮이 조절 장치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요 핀입니다. 이 15번 핀이랑 이 선을 쭉 따라가 보면 EM61이라고 있는데 이건 일단 무시를 하고요. 이거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 선의 끝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전조등 높낮이 조절 액추에이터의 3번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크래시 패드 커넥터의 15번 자리에 꽂혀 있는 이 핀이 쭉 따라가 보면 전조등 높낮이 조절 액추에이터 이 커넥터에 3번 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전조등 높낮이 조절 액추에이터 왼쪽 커넥터에서 2번에 꽂혀 있는 이 핀이 스마트 정션 블록 퓨즈 모듈 5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을 쭉 따라가 보면 스마트 정션 블록에 IPD라는 커넥터에 꽂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추에이터 2번 핀과 퓨즈박스에 꽂혀 있는 IPD 커넥터의 22번, 이 22번 자리에 꽂혀 있는 핀이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스마트 정션 블록 IPD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를 눌러보면 어떤 자리에 있는 커넥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퓨즈박스에서 가운데 꽂혀 있는 이 커넥터가 IPD라고 불리는 커넥터인 거죠. 뭔가 생각보다 조금 간단하지 않나요? 이게 처음 보면은 진짜 이 그림들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막 알 수가 없는데 차분하게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선도에 나와 있는 이 색깔들은 실제 연결되어 있는 선의 색깔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 이 0.3이라는 숫자는 선의 굵기를 나타냅니다. P는 핑크색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이 커넥터를 눌러보면 이 커넥터의 2번이 핑크색이라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선도는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커넥터는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오른쪽 상단 이 파란색 박스에 보면은 18959-03114AS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 커넥터에 대한 품번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품번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18959-03114AS 그러면 쇼핑란에 이렇게 순정 커넥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정품도 있고 제가 주로 구입하는 J-오토몬트 여기에 들어가면 커넥터에 생긴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순정 커넥터에 품번이 써져 있는 것도 있는데 아까 크래시 패드 스위치 같은 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품번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순정 부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표기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이 부품 구하는데 한참 걸렸다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커넥터에 정보가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럴 때 저는 이걸 어떻게 찾냐면 이 아래쪽에 보면은 벤더 P 네임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HRS-025-16F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 커넥터에 꽂히는 이 핀, 요 핀의 이 규격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이는 HRS는 제조사를 나타내고요. 이게 히로세라는 뜻인데 뭐 아무튼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025는 이 핀의 사이즈를 뜻합니다. 이게 작을수록 여기 보이는 이 핀의 터미널 부분, 이 앞에 부분이 숫자가 작을수록 이게 작고 숫자가 클수록 이게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16F는 이 16은 이 커넥터에 꽂히는 핀의 숫자를 얘기를 하고, F는 이게 수 커넥터라는 뜻입니다. F면 수고 M이면 암 커넥터겠죠. 아무튼 저는 이 순정 부품이 없을 때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HRS-025-16F 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해당 규격에 맞는 커넥터를 팔고 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커넥터가 이겁니다. 이것도 제가 전조등 작업할 때 하려고 이렇게 미리 구입을 해둔 거고요.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번 구입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제조사랑 사이즈 그리고 이 핀 숫자 뭐 이런 것들이 맞으면 웬만하면 다 호환이 되더라고요, 커넥터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IPD 같이 이렇게 순정 품번도 없고 이걸 이대로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것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골 때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열선이랑 통풍 작업할 때 구독자님들한테 이 핀 좀 커넥터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했었던 게, 이 순정 품번도 없고 저 밑에 저걸로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도움을 요청하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도 안 나오는 핀은 뭐 이런 부품 카탈로그 보고서 어떻게 비슷한 거 주문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핀들의 정보까지, 커넥터의 정보까지 전부 알았으면은 1번하고 2번 부품 리스트와 배선 정보는 전부 다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분해 조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GSW에서 상단 메뉴 중에 분해 조립으로 들어갑니다. 차종을 선택을 하고 본인 차의 연식을 누르면 이렇게 각 부위별로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는 이 매뉴얼들이 나와 있어요.
제일 간단한 배터리를 탈거하는 방법, 뭐 이건 이렇게 다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볼트를 체결할 때 얼마 정도의 힘으로 체결해야 되는지 토크 값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분해했었던 크래시 패드, 이 크래시 패드를 어떻게 분해를 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GSW를 이용을 하면은 동호회에 없는 정보라도 여기서 이렇게 배선도나 뭐 분해 조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3번까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전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으면은 이 필요한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입처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그 전조등 HID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필요한 부품들이 정션 블록, 그 퓨즈 박스, 그리고 크래시 패드 스위치, 세 번째로 HID 헤드램프, 이 헤드램프에는 전조등 높이 조절 장치도 달려있겠죠. 그리고 기타 배선, 커넥터,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부품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세 번째 HID 램프는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중고나라나 뭐 이런 업체 가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 크래시 패드 스위치랑 정션 블록은 품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 차에 달려있는 품번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스위치에 뭐 이런 버튼의 숫자가 많다던가, 정션 블록은 HID가 지원이 되는 그 모델이던가 하는 그런 높은 품번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정보들은 아까 그 GSW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찾을 때 대부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호회 카페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먼저 작업한 분들이 블로그에 올린 글, 그런 것들을 보고서 품번을 찾곤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한 정보가 없으면 이 부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좀 무식한 방법인데요.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객 서비스에 부품 상세 검색 WP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여기 로그인을 하면 이 WPC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 차량의 차대 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차의 부품을 여기서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WPC에서 트림, 전장 뭐 이렇게 눌러보면 현재 내 차량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의 정보를 이렇게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부위별로. 내 자동차의 헤드램프, 이 전조등이 어떤 품번인지 이걸 이렇게 눌러보면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고, 우측 상단에 목록을 누르면 이 부위의 품번, 부품 명칭,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이 판매망 조회를 눌러보면 어디서 파는지까지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는 말 그대로 내 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차에 들어가 있는 부품의 정보들만 보여주는 거죠. 이 WPC에서 상위 등급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이런 HID의 경우 현재 내 차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아니면 이렇게 회색깔로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은 선택을 하면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는데, 그래서 목록을 누르면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내 차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품들은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품의 품번이 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간혹 친절하게 좀 설명이 돼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까 같이 봤었던 크래시 패드 스위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는 스위치가 어떤 품번인지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체크를 하고 목록을 누르면 현재 내 차에 들어가 있는 품번, 끝에가 2010이죠. 이 스위치 중에 2개만 활성화된 가장 낮은 등급의 스위치가 달려있는 상태이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모든 기능이 들어간 스위치의 품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품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부품이 현재 내 차의 기준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내 부품보다 더 높은 등급의 품번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품들의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없을 때 내 차의 품번대로 검색을 해보고 끝에 숫자가 조금 더 높은 거 그거를 구입을 해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번에 그 기어봉 옆에 스위치나 아니면 BCM 같은 거 살 때처럼 샀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 그래갖고 하나 더 높은 거 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정보들을 조금 구하기는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런 정보들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GSW나 이런 WPC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는 이렇게 자가 정비나 옵션을 추가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자동차 DIY 작업을 할 때 작업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전문가에게 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전문가에게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뭐 부품을 찾고 하는 방법을 찾고 배선도를 다 찾고 해놨다고 쳐도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공부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뭐 일반인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뭐 임팩 드릴, 뭐 라쳇 렌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그 작업 한 개 하려고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공구들 사는 비용이나 본인이 노력해서 이런 발생하는 인건비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전문업체 가서 내는 공인비가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고 내가 내 차를 스스로 뭔가를 어떻게 만져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성공했을 때의 어떤 그런 희열, 뭐 기쁨, 뭐 이런 성취감 이런 거를 느껴보고 싶다면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면 뭐 그러면 혼자 하셔도 되죠. 저도 사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다음번 작업 때 또 하다 보면 그냥 돈 주고 맡길까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는 합니다. 아무튼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뭐 이사도 다 했고 이제 좀 안정되게 정리를 했으니 조만간 다른 작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스포츠 테일 램프입니다.